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억 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느냐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김만배 일당은 부패한 지방 권력을 돈으로 사들여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까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건네진 억대의 뇌물 액수,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의 소속 신문사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겨레는 자사 편집국 간부 한 명이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금전거래의 액수가 9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의 검은 돈이 한겨레 신문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입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려면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1월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면 장장 176일간 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도대체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부 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법안의 무려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의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가 지시한 것을 두고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안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라는 엽기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의 맞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말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주적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교전 수칙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의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민주당의 피와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당이 제기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의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가히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5,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머리 위에 올려진 핵무기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뜨린 국가 안보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태세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한미 군사 동맹을 근간으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봉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마십시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속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으로 남을 것인지 민주당은 선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될 것이고, 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합니다. 우선 긴급 현안 질의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 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관계 책임자들을 불러내서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탐지하며 어떻게 추적하며 어떻게 격파하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 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 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비례 원칙에 맞게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 대통령의 조치를 온갖 이유를 달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정전협정, 북한은 위반해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반 소지만 있어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그런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쏘도 우리는 그대로 막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이 포격을 해도 막고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원점 타격한다고 한 것도 다 그것이
이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유권 차원에서 다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우연히 한 말 속에서 우리 군은 모두 손 묶어 놓고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9.19 합의부터 정책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의 행태가 거의 조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민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2020년과 2022년에 민노총을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와 금감원 노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두 노조의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밀린 노조 조합비를 내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했는데 금속노조가 탈퇴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의 강경 일변도의 정치투쟁에 반발해서 그 노선의 환멸을 느껴서 탈퇴하려는데 왜 이렇게 탈퇴를 막는 것입니까? 심지어 한국은행 노조에서는 조폭 세계에서 탈퇴하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라는 협박과 같다는 공포 분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민주노총이 이 나라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고 노동개혁이 반드시 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철저히 각성하고 노동당국, 수사당국은 탈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공적 정보의 유출, 숨어있는 문정부 조력자들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문정부의 실정을 타파하고 쇄신을 보여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새 정부의 발목 잡기에 충실한 문정부의 조력자들이 여전히 공기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를 흠집내고 국정의 혼란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공적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 탐사에 넘겨주지를 않나. 좌파 언론에 공개된 이태원 참사자 명단의 유출 정황이 서울시청에서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물며 극비로 다루어야 할 대통령 헬기의 관저 착륙 사고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최근에는 북한 무인기의 이동 경로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야당 의원에 의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숱한 공공정보를 은폐하고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나타난 첩보 보고의 삭제와 은폐, 일자리 및 소득, 집값 등 민생 통계 조작 의혹, 엄정해야 할 검사장이 기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넘긴 의혹 등 문정부의 차고 넘치는 국가정보 훼손의 형태가 새 정부에서는 정부를 위해하려는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 기회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성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직도 지난날의 문정부에 봉사하는 조력자들을 발본해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어질 3대 개혁 추진 과정 곳곳에서 중요 정보를 유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퇴색시킬 것입니다.